안녕하세요. 저희 아말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드디어 4번째 에피소드를 녹음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이제 저 외에 옆에 웬디님, 부리님, 젠키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이제 곧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 그쵸. 예, 그래서 구정. 예, 구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보통 이제 뭘 하는지 각자의 명절 루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자, 설 맞이 명절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우선 아무님은 어떠신데요? 아, 저는 사실 딱히 명절에 어디 가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저에게는 사실 쉬는 날이고요. 이번 직장 말고 전 직장이나 뭐 전전 직장 다닐 때는 특히 전전 직장에서는 이제 명절 당일 하루 빼고는 다 일을 해서 거의 명절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고 이제 뭐 본가에 살 때도 지금 이제 독립해서 나와 살 때도 명절에 딱히 크게 뭐가 없어요. 특히 또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명절이라고 해서 막 본가를 가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따로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워낙 또 본가를 잘 안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따로 친척들을 만나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외가나 친가나 다 이제 조부모님들 돌아가셔서 따로 뭐 모일 일도 없는 것 같고 외가는 이제 어머니죠. 저희 엄마의 이제 형제 자매들은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만나고 뭐 친가 쪽은 이제 가끔 사촌 동생은 만나요. 근데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또 친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웬디님. 아니 좀 트레디셔널한 그런 명절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저는 이직을 했지만 뭐 마찬가지로 명절엔 주로 밀린 일을 하는 귀중한 빨간 날. 귀중한 게 맞나요?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는 오로지 내 업무만 할 수 있는. 그쵸. 대응할 필요 없고 그냥 내 것만 열심히. 얼마나 보람찬가. 그럼요. 그 명절 한 번 지나고 나면 밀린 일이 이제 싹 사라져 있으니까. 보람차다. 캐변. 다들 이렇게 소리 보면 일을 사랑해 다들. 사랑하진 않거든요. 이 여성을 사랑하죠. 이 여성은 매우 사랑하죠. 예, wendy님은 정말 일을 사랑하시고요. 저는 아니랍니다. 이 여성분 나중에 뭐 커리어 패스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요? 본인의 뭐 이런 거.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일 때는 그런 좀 전통적인 명절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양가 모두 이제 그 상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가가 이제 전부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맞춰가지고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뵙고 인사드리고 다시 올라오고 그게 정말 힘들었죠. 맞아요. 힘들죠. 근데 이제는 가지 않으시나 봐요? 이제는 일을 해야 하니까. 좋은 핑계네요. 갈 수 없는 일을 이유가. 해야 하니까. 바쁘다고 연락드리고 그래서 뭐 용돈을 뭐 부모님 편에 뭐 보낸다던가. 최고의 손녀네요. 그렇네요. 근데 그 갈 때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차를 오래 타고 가야 되니까 그 거리가 KTX나 요즘 가는 뭔가 그런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와우.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도로가 많지도 않았고 사정이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최고로 많이 걸렸을 때는 24시간 넘게도 걸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꼬박 차를 타서요? 네. 그럼 뭐 중간에 그냥 잠깐 쪽잠 쉬었다 가거나? 따로 쉬어갈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차는 거의 서 있기 때문에 진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뉴스에 나오는 딱 그 톨게이트 풍경과 약간 그런 거에 좀 PTSD 있습니다. 와.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점점 예전에는 뭐
고속도로도 이제 뭐 하나밖에 없었고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근데 이제 여러 뭐 지방도로든 뭐든 뭐 많이 생겨가지고 분산도 많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막 저희 집처럼 이제 뭐 많이 안 움직이는 집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또 요즘엔 대중교통 뭐 기차나 버스가 워낙 또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은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뭐 귀성길, 귀경길일 때 뭐 새벽에도 출발하고 아니면은 뭐 달리다가 보면은 뭐 새벽이 되고 그러면 그 찬 공기와 약간 그 아련한 추억.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날카로운 추억.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에, 어느덧 세상에. 지방으로 가 있고 막 그런 건가요? 자다가 어머. 약간 그 찬바람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스르르 이렇게 잠이 깰락말락 할 때 앞자리에 부모님이 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아, 맞아. 와 이거 약간 TV 세상 그 행복한 동안 알아. 뭔지 아시죠? 아니 이런 추억 있는 분 없어요 이 중에는? 아니 뭐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차를 타고 이동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요. 그렇게 멀진 않아서. 저 2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차가 막히고 하니까 중간에 뭘 파는 간식거리를 파는 아저씨들이 고속도로인데 그쵸. 있었어요. 맞아, 뻥튀기 맞아. 아저씨. 네. 근데 앞차가 사면 괜히 먹고 싶고. 따라다니게 돼 있죠. 맞아. 그리고 이제 너무 막히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하니까 갑갑하니까 애기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 열고 그냥 걷는 거예요, 갓길을. 근데 와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다들 어차피 차는 깝깝하니까. 다 서 있고 차가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와. 이것도 신기한 저만? 경험이네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너무 항상 놀랍네요. 차 안에 있었어요. 그쵸. 저도. 근데 앞에 보면은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랬어요. 어머. 산책. 근데 워낙 오래 가니까. 그쵸.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래도 차가 달릴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샌가 빵 하면서 이제 타라고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타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는 이제는 못하죠.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할 수 그쵸. 없어요. 옛날에는 할 수 있었던 워낙 막혔으니까. 하이패스 같은 것도 없고 맞아, 옛날에 맞아. 맞아. 지도 있고 아빠 맨날 뒷좌석에. 맞아요.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사람이 다 이렇게 해주고. 맞아. 지금도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하이패스 같은 거 생겼으니까. 동전을 던져가지고 집어넣고 했던 것도 기억나요. 사람이요? 도로 통행료를 내는데 약간 그물 같은 뭔가 그런 게 있고 그쪽에다 동전을 던져서 넣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게 아니고요? 멀어서. 네. 그냥 그거를 사람한테 간소화한 건네주고 거야. 표를 받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을 했는지. 간소한 거지. 나름의 최선을 그 시대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그쵸. 그러면은 가끔 이제 동전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하면은 저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장기 차량 탑승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군요. 이게 정말 TV에서나 봤던 네. 그런. 맞아요. 진풍경. 지금도 중국에서 조금 보이잖아요. 대륙의 이동. 대륙의 이동. 약간 보이잖아요. 요즘은 또 그러지 않으시니까. 저 맞아, 다들 옛날에 이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다들 그냥. 예전만치 않았고. 그리고 이동을 한다고 해도 진짜 그만큼 시간이 걸리질 않으니까. 맞아. 맞아. 많이 좋아졌죠. 비행기도 있고, 네. KTX도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골이 멀지 않았고 시골이 사실 없었고 뭐 학창 시절에는 인천 쪽에 이제 친가댁들이 살고 외가댁은 서울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외가 식구들이 많아서 신정은 이제 외가를 가고 서울로 그래서 구정은 이제 친가를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수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정을 예를 들면 이제 인천에 할머니 댁에 가서 뭐 제사 차례 지내고 이제 오후 하룻밤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같이 미사를 보고 차례를 보내고 다 같이 미사를 보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으면 이제 외가댁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외가댁 가서는 늦게까지 저녁을 먹고 그러면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연휴가 자고 나면 하루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휴가 3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친가로 이동, 둘째 날 친가에서 외가로 이동,
둘째 날에서 외가에서 다시 본가로 와서 본가에서 마지막 연휴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빡센 일정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3, 4년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차례는 없어졌거든요. 차례 제사는. 근데 그래도 엄마가 이제 명절이니까 뭐 맛있는 거 해먹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는 그냥 본가만 가서 하루 전날 본가 가서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쉬고 외가 정도 방문해서 하는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리님은 매번 그래도 명절 때 네. 그런 친척들을 만나 맞아요. 그거는 네, 거의 아직 만나고 있는. 아직도 만나고 이제 외가 쪽은 계속 만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독실한 캐톨릭이다 보니까 이게 1월 1일 뭐 구정 다 대미사를 봐야 돼요. 큰 대미사를 가족끼리 봐야 돼. 엄마가 그걸 안 하면 뭐 진짜 뭐 큰일이 난다는 사단이 나시는 그런 분이라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착한 따님이세요. 그러니까요. 부리님이 굉장한 효녀세요. 맞아요. 그것보다는 싫은 소리 듣는 거를 더 못 참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 내 몸의 편안과 그 잔소리 둘 중에 뭐가 더 나한테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일인가. 근데 그런 거 치고선 되게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효도 오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매주 본가 가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오늘은 명절 얘기니까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너무 웃기네. 탱키님은 어떠세요? 저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설날에 뭐 연휴 때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점이 딱 그 코로나 기점이었어요. 너무 좋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도 매번 이제 큰 집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친가 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 일찍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희 뭐 큰 집이랑 작은 큰엄마 그 집 같이 이렇게 세 집이 모여서 큰 집에서 보내고 제사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각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 그냥 제사 때만 만나서 뭐 식사를 하고 하자고 이제 간소화가 돼서 이번 연휴에도 저는 어디 안 갈 것 같아요. 어디 안 좋네요. 가고 그냥 오롯이 네, 휴식을 할 수 그냥 있나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식구가 생겨서 또 친정 먼저 가나요? 아니면 근데 이제 동생네 부부의 네. 선택이지. 동생네 부부의 선택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받으셨나요? 왜냐면 첫 면접이죠, 그쵸? 결혼하시고. 그니까. 그쵸. 기싸움이 아니, 시작되나요? 추석 있었죠? 추석 때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거기도 이제 추석에 당연히 이제 그쪽 이제 시댁 식구들이랑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잠깐 외출해서 뭐 먹고 저희 집으로 이제 와서 하룻밤 자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동생네는. 어쨌든 시댁을 먼저 가긴 한 거네. 네. 그래도 저도 그게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친정 왔다가 또 가면은 조금 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사회 그쵸. 통념상. 그게 좀 더 덜 조금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더 편할 것 같고. 명절에 그렇게 제부가 생긴 느낌은 어떤 건가요? 그게 그냥 저는 뭐 제가 막 가족 달라질 같아요? 게 있나요? 가족 같은 느낌이 좀 네. 들었나요, 이제? 좋아요. 뭐 제가 좋아서 될 일이 그러니까 이게 둘이 좋은 장점이고 솔직히 젠킴님 별 상관이 없죠. 좋든 싫든 뭐 내 할 바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저도 약간 그냥 뭐 부럽다라는 생각도 뭐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둘이 알아서 잘 살아야죠. 근데 잘 살면 그 되고. 명절 풍경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동생 부부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잘 볼 기회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문하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젠킴님 부모님도 어디를 방문하고 하는 입장에서 방문객을 받는 그죠. 입장이 되고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뭔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일정을 보내려고 할 때 젠킴님도 이때는 동생 부부가 오니까 웬만하면은 맞추자. 집에 이때는 있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같다 보여서 우리가 이제 세대가 그쵸. 한 단계 이제 그쵸. 그 나이듦에 따라서 한 단계 위로 이동을 한 거죠. 맞아요. 네. 뭐 하루 이렇게 시간 내고 같이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고 뭐 그렇게 픽스 잡힐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터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여기 뭐 이날은 모여야 된다 뭐 이런. 꼭 와야 된다. 왜냐면 왜냐면 참 부러워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랑 이유는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명절에 꼭 그렇게 다 같이 모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꼭 명절에만 보지 않아 다른 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1년에 꼭 2번만 봐야 돼? 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진짜 좋은 가족이라면 1년에 2번이 아니라 꼭 명절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거고 명절에 명절에 여유를 주고 그렇죠. 이제 선택권을 주고 할 수 있을 때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막 부모님의 뭐 일방적인 강요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 기성 세대들의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참 피곤해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에 시간이 나면 오히려 그냥 여행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굳이 명절에 보지 않아도 좀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댕킴님 부모님들처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그 좋아요. 주변에 이제 다른 집들도 뭐 얘기를 결혼한 친구들 뭐 저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 한 커플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챙기려고 하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만약 명절에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도 되고 그 외에 뭐 여행 전후로 명절이 아니라 다른 날에 같이 식사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굳이 명절에만 그럼 꼭 1년에 2번만 봐. 그럼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명절에 꼭 봐야 하고 명절 음식 뭐 해야 서운하다. 되고 그래. 명절에만 보는 거니 서운하다. 1년에 2번만 얼굴 내비치는 거니 막 이럴 수 있잖아. 그 일이 서운하다 말 이런 말도 솔직히 싫은 거죠. 서운하단 말이 서운해요. 그럼 이 말이 맞아. 서운하단 말이 서운하다. 이 말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냥 너무 명절에 그렇게 의미를 심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 다 같이. 좀 플렉서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약간 그 과도기에 다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 품을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독립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거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독립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한 단계 나아가는 발전 방향인데 이제 그거의 생각의 갭이 부모님 세대와랑 자식 세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는 독립과 자식이 생각하는 독립에 좀 갭이 커서 그런 데서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저희 밑에 또 세대 조금만 지나면은 더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꼭 와라 뭐 이런 것도 없어질 것 맞아요.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가족들과 이렇게 한 번씩 좀 왜냐면 기회가 됐어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기회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잡고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가족들 뭐 이렇게 뭐 우리 가족 뭐 이렇게 보면 보지만 그 외에 이제 뭐 큰 집이라든지 친척들. 이렇게, 친척들을 본다는 게 뭔가 이렇게 뭐 누구 결혼식이나 뭐 이런 뭐 누구 진짜 환갑잔치 이런 큰 행사 아니면 사실 보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전국 팔도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본다의 개념이 없고 정말 명절 때 보지 않으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는 하겠구나. 그러니까 좀 그 명절이란 걸 핑계 삼아서 이런 경우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부모님들만 봐도 뭐 이모 삼촌, 뭐 고모 삼촌 약간 이렇게 그분들조차도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시는데 그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의 뭐 사촌들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모을 수 없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제가 명절에는 안 가도 뭐 이제 종종 뭐 이제 시골에 내려간다거나 하면은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촌들은 못 본 지 뭐 5년, 6년. 맞아요. 제가 딱 명절에 못 가고 나서부터는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쵸. 그런 뭐 명절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저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근교에 살고 이제 무리 없이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조금 많이 마주쳐 봤어야 되나 싶기도 한 게, 그러니까 저는 사이가 좋은 친인척 일가가 사이가 좋다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게 무리가 없는데 사이가 안 좋다면 이게 갈라서잖아요, 다들. 맞아요. 근데 가족들끼리 그러기 쉽죠.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각자의 가족만 챙기면서 사는 것도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이가 좋다면 이렇게 이제 좋죠.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저희 세대는 좀 그렇게 이렇게 명절마다 친인척 만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유대감을 갖게 된 이제 사촌들이 아닌 이상 지금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도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이제 막 굳이 그 친인척들과의 그 인간 관계를 위해서 명절을 간다는 굳이 좀 무리일 거라 생각이 좀 들고 과거에 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쌓아놨다라면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인간관계 유지될 확률이 높으니까 저도 이제 뭐 외가족이랑은 전혀 이제 연이 없지만 이제 친척 중에 친가 쪽에 사촌 동생 한 명하고는 좀 친하거든요. 친해져서 그래서 그 친구랑 그래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명절에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좀 서로를 알아갔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유대감이 형성돼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자라면서 선택을 하겠죠. 친척이긴 하지만 나랑 맞다 안 맞다 이게 결정이 될 테니까 또 하나의 인간관계고 뭐 그게 기회가 되면 좋고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명절에 이렇게 고전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고 또 어떻게 그냥 본인의 시간 여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 뭐 부모님한테 휩쓸려 다녀도 뭐 아니 되게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갈대 마냥 본인이 얘기하시나 봐요. 아니라고는 안 알고요. 참 그래요. 명절에 참 여러 모습이 있네요, 저희.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아련하게 되게 생각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뭐 근황 같은 거 물어보고 뭐 사실 명절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동그랑 땡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고 다 같이 모여서 큰 집이랑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했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냥 저희 집에서 그냥 엄마랑 저희 식구들끼리 만들어서 큰 집에 가져갔고 그 위에는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한 대학생 되고 나서는 아예 음식을 사서 가지고 갔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저희도 그러니까 간소화가 되는 거죠. 그치. 내 손으로 다 직접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차례 지내는 집이 없네요. 그죠? 차례 제사. 전에는 다 지냈는데. 저희는 저도 전에 지내요. 지냈어요. 제사. 아, 제사는 하고 지냈어요? 제사는 아직 하고 명절 때는 안 모이기로 코로나 이후로 그게 변한 거여서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친할아버지 계실 때는 늘 제사를 지냈고 아마 맞아요. 저도 아마-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긴 할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친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현충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현충원 이제 명절마다 하면 현충원에 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 막 새벽같이 이제 사람 몰린다고 해가지고 아침 막 6시, 7시부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차례 지내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이제 어머니가 다 바리바리 싸서 가셔서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충원 전 따로 가거든요. 혼자. 훌륭하신 분이셨나 보네요. 그냥 이제 군인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현충원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그래서 저는 현충원 전 혼자 따로 가고, 그 납골당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안치되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가끔 가서 뭔가 울고 싶을 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명절이라고 해서 저는 따로 명절에 가지 않아요. 어차피 명절에는 사람 몰리고 너무 생각날 예,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날 때 저는 가는 편이고 저희 가족들은 아마 챙길 거예요. 제사 지내러. 그래서 그쵸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빠니까 챙길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어떻게 챙길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다음 세대에 맡기는 거죠. 뭐. 그쵸. 어쨌든 전 거기 논외라서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저희 뭐 그럼 어떻게 보면 명절에 크게 루틴이라는 게 현재는 막 있진 않네요. 그쵸? 옛날에는 그런 것도 루틴이었잖아요. 왜 명절에 영화 보기. 맞아요. 저도 하나 그렇지 있어요. 않아요? 예. 명절마다 영화들이 그쵸. 개봉을 프랑스 했으니까. 싸움 영화. 맞아요. 저도 친가 가면 사촌 언니들이랑 그 음식 다 하고 전날, 그러니까 명절 당일 전날에 음식을 미리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나면 언니들이랑 막 비디오방 가가지고 저 볼 비디오 거 하나 빌려봤던 빌리고.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한 그렇게 그래도 한 10대 중학교 때까지는 내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는 이제 지상파 TV에서 이렇게 설득산 영화 해주는 거 음. 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맞아. 신작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족 영화 예, 하나씩 개봉하죠. 명절이 대목이어서 이제 네. 휴일이라서 그때가 대목이라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한단 말이죠. 그때 그럼 영화 좀 보고 맞아요. 다들 나름의 추억이 있네요. 나름의 루틴이 있긴 하네요. 저희 지금은 다들 건조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는 가족이가 아주 끈끈하고 막 그랬죠. 인생이 드라이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이제 명절에 사실 루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거 추억 여행을 했네요. 거의 추억이고 현재의 저희들은 루틴은 없다. 그러니까 30대 여성들에게 루틴이란 없다. 아, 나 루틴 나름 있다니까. 본가 갔다. 본가를 가신다. 그러니까 본가를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딱히 루틴이 없다. 저희도 그냥 이제 저도 좀 어렸을 때는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안 따라다녀. 갔다 와. 안 가도 이렇게 크게 뭐라고 안 하시는. 그치. 네. 그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루틴에 막 휩쓸려 다니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제 자유대로. 근데 좋네요. 부모님은 이렇게 그래도 친가 쪽 그분의 만나 루틴에 뵙고, 따르는 거죠. 네, 만나 뵙고 또 할머니 외할머니 또 뵈러 또 가시고 그분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또 최선을 다하시는데 저한테는 좀 맞아,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변화된 거 중에 되게 큰 것도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는 유지가 되되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옛날부터 그런 말 많았잖아요. 정말 그 조상의 은덕을 받은 사람들은 안 한국에 지낸다. 없다. 어, 다 맞아. 해외에 나가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조상의 은덕을 받느냐? 그게 맞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죠. 이제 다 해외여행 가는 맞아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은덕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제사를 지낸다고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가서 지낸다는 분도 계시던데요. 아우, 지독하네.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뭐 망고 좀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우리 해요. 이거 맛있는 거다. 신문물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럼 조상님이 오실 수 있는 거냐고. 물 건너 오시나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바깥바람도 쐬시는 게 좋지 않겠냐. 부르면 오시는 거니까 또 새로운 것도 드셔보시고. 좋은 방법이네요.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 전 귀신을 믿긴 하거든요. 귀신이 있다고 믿는데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저 의문이에요. 귀신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게 그건가요? 아니, 귀신은 이제 그 지방령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을 지역 못 정해져 떠난다?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네, 떠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섬에 있는 귀신 못 나간다 뭐 뭐 그런 것처럼. 참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요. 아무튼 갑자기 아무튼. 이렇게 되었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제 명절을 이렇게 보내왔고 앞으로도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큰 변동이 없지 않는 이상 크게 변하진 않지 않길 바라며. 이 루틴 물어보고 싶어요. 설 연휴에 이렇게 뭔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루틴 있으신가요? 그런 건 딱히 없으신가요? 문자는 아니고 문자는 이제 단톡방 같은데 누군가가 항상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카피. 그냥 한마디씩 얻는 정도만 하는데 그 작년쯤부터는 그 설 선물을 챙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 본인이요? 네. 어떤 걸로? 뭐 그냥 과일 같은 거라거나 네. 뭐 아니면은 그냥 좀 받으시는 분이 좀 부담을 안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생각해서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보내려고 하면은 뭐 집 주소라던가 맞아.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카카오로 그쵸. 보내도 되니까 맞아. 유용하네요. 너무 그래서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맞아 저 그 다음 주쯤에는 이때까지는 그냥 카카오로만 보냈었는데 그 백화점 한번 구경 가보려고 뭐 있는지. 드리는 분이 이제 딱 정해져 계세요? 아직까지는 대단하시다. 저번에 이직할 때 도와주셨던 그분? 네 그분도 이번에 다시 연락을 드려야죠. 몇 분이나 그럼 챙기시나요? 한 뭐 네다섯 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투자죠. 네. 좋은 방인 것 같아요. 이게 부리님은 낭만이 없어. 다 투자하구만. 우리님은 현실 아주 현실적인. 이거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랑 그쵸? 부리님은 뭐 약간 연락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한 예전에는 대학교 막 이렇게 동기들 뭐 이렇게 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뭐 즐거운 추석 보내서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최근 들어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졌는지 안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지금 웬디님의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서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직을 했으니까 전 직장 조금 분들 연락할 기회를 삼아서 한번 할까 계획도 좀 가지게 되네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거를 기회 삼아서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사회생활 차원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상사들에게는 막 뭐 보내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안부 연락이라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직을 저도 2번이나 했잖아요. 이 전 직장 분들을 따로 챙기는
챙길 여유가 예, 이직하고 그 다음 해까지는 뭐 연락을 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이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맞아. 이게 지금 그 전 직장분들을 챙길 여력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 전 직장과 전 직장은 비슷한 업계였지만 또 뭔가 좀 달라가지고 제 현생사를 좀 바빴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직장 와서는 사실 또 물론 이제 전 직장에 같이 했던 동료들, 같이 함께 했던 뭐 팀장님들 연락이 따로 들리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 막 엄청 뭐 많이 드리지는 않고,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추억이라던가 뭐 그런 뭐 마음이 좀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막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안부 연락. 근데 이게 저도 뭐 그렇게 뭔가를 살뜰하게 챙기고 뭐 좀 관리를, 그런 인맥 관리라든가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하는 뭔가 업무 자체가 좀 약간 자영업하고 좀 그 비슷한 결이 있기도 하고, 역시 투자. 챙겨야 되긴 하네요. 내 고객이라던가 그렇지.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없을 수 없네요, 그 관계성이.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방금 이제 이게 갑자기 끊겨가지고 다시 방송사고.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웬디님이 말씀하시다가 끊겼거든요. 정확하게 맥락은 기억나지 않지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자영업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요청을 받게 되면은 뭐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게 유일한 사람이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이 이제 제 인맥이 있는데, 뭔가 이어주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뭔가 연락을 했던 사람이 제일 빨리 떠오르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 명언 그게, 뿌리는 느낌으로. 그게 되게 그 의미 없이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라던가, 아니면은 뭐 명절인데 잘 지내 라던가, 그냥 그러고 나서 서로 안부만 확인하는 짧은 뭐 카톡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때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 그런 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도 이제 우선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면서 이게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이제 연락이 없다가 이런 때 선물을 챙기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먼저 연락을 좀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그냥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날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고맙다, 그런 반응을 해주시니까 또 이제 덜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그냥 가식으로 하는, 관리로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명절 루틴에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그렇죠. 명절 루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요거에 아이디어 얻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지지 말고 가볍게. 가볍게. 근데 그때 아니면 또 연락하기가 그 애매한 사람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핑계를 잡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하거나 이럴 일 이뤄야 되는 분한테 이렇게 명분 삼아서 뭔가 잘 지내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하면은 편하게 뭔가 맞아요. 트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락을 정말 드려야 될 때 그냥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또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라면 또 더 필요할 것도 같네요. 저도 이렇게 여쭤본 게, 저도 영업 종일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연락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연락드리면 밑밥을 좀 그쵸, 깔아놨다가. 그쵸.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는 또 선생님들 저한테 되게 되게 기억 남고 계속 저는 선생님들하고 되게 연락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쭉 연락 돌리고, 은사님들이 네. 또 또 친구들, 뭐 친한 친구들 아니면 저희 단톡방들도 또 요즘에 많잖아요. 그럼 단톡방들 이렇게 연락 보내면서 서로 뭐 좋은 일 있으면 또 올리고, 그때 이렇게 겸사겸사 나의 뭐 결혼한다, 뭐 아이 뭐 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물꼬를 트워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연휴 때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명절 루틴을 추천해드리는 거죠. 아, 이렇게 해보셔라. 고마움을 느낀 분에게 한번 표현을 하는 것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볼 수 있는 맞아요.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번에 이렇게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라도 이제 명절에 특별히 또 하는 게 있다, 루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따로 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해서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러면 이제 설을 잘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